여러분 지금 소변을 보실 때 거품이 5분 이상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절대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콩팥이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죽어가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무려 12년 동안 4,800명의 만성 콩팥병 환자를 정밀하게 추적한 결과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환자의 87%가 투석을 시작해야 한다는 선고를 받기 전까지 몸에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콩팥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무서운 이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70대 어르신 4명 중 1명은 이미 콩팥 기능에 빨간불이 켜진 심각한 상태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임상 자료를 보면 당뇨를 15년 이상 관리하지 않은 분들 중 43%가 결국 신부전증 같은 합병증을 앓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무릎이나 허리 통증 때문에 약국에서 파는 소염 진통제를 한 달에 15일 이상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습관은 콩팥을 망가뜨리는 속도를 2.7배나 빠르게 가속시킨다는 사실이 서울 아산병원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한 번 망가진 콩팥은 다시 예전으로 되돌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4시간 동안 누워 피를 거르는 투석을 받아야 한다면 손주들과 여행 한 번 가는 것도 평생의 꿈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큰 짐을 지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주변에 60대 이상의 부모님이나 소중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한 번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한 가정의 무너진 행복을 다시 세우는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25년 동안 수술실과 응급실의 최전방에서 수많은 환자들의 생사를 함께 지켜온 신장내과 전문의 최준혁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콩팥을 다시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는 의사들도 믿기 힘든 아주 특별한 방법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콩팥이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우리 몸을 끊임없이 순환하는 모든 혈액은 반드시 이 콩팥을 통과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콩팥은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180리터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보통 큰 드럼통 하나가 200리터 정도 하니까 매일 그 어마어마한 양의 피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경이로운 과정에서 콩팥은 요산이나 질소, 독소 같은 노폐물을 골라내어 소변으로 내보내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와 수분은 다시 혈액으로 흡수하는 아주 정교한 분리수거 작업을 수행합니다. 대한신장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고 불리는 미세한 혈관 다발이 양쪽 합쳐서 200만 개나 존재합니다. 이 사구체들이 바로 피를 걸러주는 핵심 필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소변의 거품은 바로 이 정수기 필터가 찢어졌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 촘촘한 사구체 필터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콩팥 기능이 떨어져 필터에 구멍이 생기면 몸속에 있어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섞여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단백뇨라고 부릅니다. 소변에 단백질이 섞이면 액체의 표면 장력이 변하면서 세제를 푼 것처럼 촘촘하고 끈적한 거품이 생기게 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신장질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소변 내 알부민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우 향후 5년 내에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될 위험이 정상인보다 무려 5배 이상 높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건강검진 결과에서 사구체 여과율 수치가 60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단백뇨가 동반된다면 콩팥의 수명은 이미 절반 이하로 줄어든 비상 상황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필터가 찢어진 정수기에서 더러운 물이 그대로 나오듯이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콩팥은 노폐물을 제대로 거르지 못해 온몸에 독소가 쌓이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소변에서 거품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소중한 생명의 필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25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를 만나며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 중 하나인 65세 김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땀 흘려 일하며 밥심으로 버텨온 우리 시대의 아주 성실하고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국가건강검진에서 콩팥 수치에 빨간불이 켜져서 창백한 얼굴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아주 온화해 보였지만 콩팥의 상태를 나타내는 사구체 여과율은 이미 정상의 절반 수준인 50위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일상을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건강했던 분의 생명 필터를 망가뜨리고 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던 중 저는 우리 한국인들이 흔히 범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위험한 습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김 씨는 매 끼니마다 뜨겁고 얼큰한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국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싹 비우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뜨거운 국물 한 모금이 속을 풀어주는 보약이고 힘의 원천이라고 믿어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정말이지 무서운 착각이자 콩팥을 죽이는 지름길입니다. 대한영양학회와 식품영양학회의 공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한국인이 하루에 섭취하는 전체 나트륨의 무려 42%가 바로 이런 국물 요리에서 온다는 사실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수치로 입증되었습니다.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한 그릇에는 우리 몸이 하루 종일 필요한 나트륨 양의 절반 이상이 이미 녹아 있습니다. 특히 뜨거운 국물은 우리의 혀를 아주 영리하게 속입니다. 음식의 온도가 높으면 혀의 미각 세포가 마비되어 짠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소금물이나 다름없는 국물도 뜨거울 때는 시원하다고 느끼며 벌컥벌컥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김 씨의 콩팥 안을 정밀하게 검사했을 때 그 상황은 정말 참담했습니다. 혈액 속에 과도하게 넘쳐나는 나트륨은 콩팥의 미세한 혈관벽을 마치 강한 산성 용액이 파이프를 부식시키듯 서서히 녹여버리고 있었습니다. 콩팥 혈관이 나트륨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지고 좁아지면 혈압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치솟게 됩니다. 이렇게 높아진 압력은 결국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소변의 필터 사구체를 처참하게 찢어버리게 됩니다. 필터가 찢어지니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서는 안 될 소중한 단백질이 거품이 되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김 씨는 자신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증거라고 생각했던 그 따뜻한 식습관이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독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제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제가 직접 수술실과 응급실에서 마주한 환자들의 콩팥은 나트륨에 찌들어 검게 변하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절대로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도 오늘부터 내 몸의 혈관과 콩팥을 지키기 위해 국물 요리의 치명적인 유혹에서 벗어나겠다라고 결심하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건강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이 건강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인터넷의 글자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겠다는 숭고한 약속이자 제가 여러분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는 강한 다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트륨은 콩팥에 있어서 소리 없는 암살자와 같습니다. 혈액 속에 나트륨이 많아지면 우리 몸은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 혈관 밖의 수분을 혈관 안으로 억지로 끌어당깁니다. 이렇게 되면 혈관 속의 혈액량이 갑자기 늘어나고 혈관 벽이 견뎌야 하는 압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콩팥의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모세혈관들은 이 엄청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하나둘씩 터져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성 심부전이 우리 몸을 파괴하는 무서운 실체입니다. 김 씨는 저와 굳게 약속한 이후 국물은 과감히 버리고 건더기 위주로 식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소금 대신 레몬즙이나 식초 그리고 들깨가루로 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맛이 없고 비리다며 괴로워하셨지만 이 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혀가 정화되면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채소와 고기 본연의 깊은 맛을 느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8개월 뒤 다시 병원을 찾으셨을 때 그분의 사구체 여과율 수치는 52에서 63으로 기적처럼 올라가 있었습니다. 25년 경력의 의사인 저도 가슴이 벅찰 만큼 경이로운 변화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투석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을 때 김 씨가 짓던 그 안도의 미소를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콩팥을 살리는 길은 결코 비싼 약이나 특별한 보충제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국물 한 그릇을 과감히 남기는 그 작은 결단이 여러분의 10년 뒤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생명 필터인 콩팥이 더 이상 나트륨에 부식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행동해 주십시오. 여러분, 김 씨의 기적 같은 회복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면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72 새 이 할머니의 이야기는 의사로서 제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하는 비극이자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 농사를 지으시며 자식들 뒷바라지에 온몸을 바치신 우리 시대의 평범하고도 위대한 어머니셨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무릎과 허리가 아파오는 것은 어쩌면 훈장 같은 일이었지만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아픈 기색 한 번 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할머니가 선택한 방법은 동네 약국에서 파는 소염 진통제를 비타민처럼 매일 챙겨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약만 먹으면 통증이 사라지고 다시 손주들과 뛰어놀 수 있으니 할머니에게 그 약은 고마운 마법의 알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고마웠던 알약이 할머니의 소중한 콩팥을 뒤에서 칼로 찌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할머니는 꿈에도 모르셨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약물역학팀이 발표한 매우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소염 진통제를 한 달에 15일 이상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분들은 콩팥 기능이 저하되는 속도가 정상인보다 무려 2.7배나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2.7배라는 숫자는 단순히 조금 빠른 수준이 아니라 남들이 10년에 걸쳐 나빠질 콩팥이 불과 3년 만에 완전히 망가져 버린다는 공포스러운 의미입니다. 제가 수술실에서 보았던 콩팥들은 피가 잘 돌아 선홍빛을 띠어야 정상이지만 소염 진통제에 중독된 콩팥들은 마치 가뭄에 말라버린 논바닥처럼 푸석푸석하고 검게 죽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의학적인 원리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염 진통제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차단하는데 이때 콩팥으로 가는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중요한 물질까지 함께 막아버립니다. 결국 콩팥으로 신선한 피가 공급되지 못하게 되고 콩팥 세포들은 산소와 영양분을 받지 못해 하나둘씩 굶어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정수기 필터에 물을 공급하는 호스를 꽉 잠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으니 필터는 말라 비틀어지고 결국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온몸이 퉁퉁 붓고 숨이 차서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제가 검사했을 때 할머니의 콩팥은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서 평생 일주일에 3번씩 피를 거르는 투석을 받아야만 하는 상태였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시며 그저 안 아프려고 약을 먹은 것뿐인데 왜 이런 벌을 받아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할머니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그 무서운 부작용에 대해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 한국 어르신들은 아파도 참고 일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시며 진통제에 의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이지 결코 약으로 입을 막아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진통제를 습관적으로 드시는 행위는 타오르는 불길을 끄는 것이 아니라 화재 경보기를 강제로 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경보기가 울리지 않는 사이에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은 소리 없이 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의 사례를 통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발 통증 관리를 약에만 의존하지 말아 달라는 간절한 부탁입니다. 따뜻한 찜질을 하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고 무엇보다 신장내과 전문의와 상의하여 내 콩팥이 견딜 수 있는 약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할머니의 텅 빈 눈망울과 자식들에게 미안하다며 흐느끼시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제 귀에 쟁쟁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은 한 번 죽으면 절대 다시 살아나지 않는 생명의 불꽃입니다. 그 불꽃을 무분별한 약물 복용으로 허무하게 꺼뜨리지 마십시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드셨던 그 약이
결국 자식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비극이 되지 않도록 지금 당장 그 약통을 내려놓으시고 의사와 상담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광고나 주변 지인들의 말만 듣고 몸에 좋다는 영양제를 한 움큼씩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홍삼부터 오메가3 비타민 그리고 단백질 보충제까지 종류도 정말 다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25년 동안 신장내과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지켜보며 내린 결론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지려고 드시는 그 고농축 영양제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박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계에서 말하는 영양제의 역설입니다. 영양제는 자연식품에서 섭취하는 것보다 수십 배에서 수백 배나 높은 농도로 압축된 성분들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간에서 1차적으로 분해되고 남은 찌꺼기는 전부 신장이 처리해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신장을 정수기 필터라고 말씀드렸지요. 영양제를 드시는 행위는 깨끗해야 할 정수기 필터에 갑자기 엄청난 양의 이물질과 고농축 시럽을 한꺼번에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필터가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해버리니 결국 과부하가 걸리고 구멍이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신장학회의 공식 권고안을 보면 만성 콩팥병 환자는 주치의와 상의 없이 어떤 영양제나 보조식품도 절대로 복용하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 외에는 신장에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근육을 키우겠다고 드시는 크레아틴 보충제나 출처가 불분명한 한방정력제 같은 것들은 신장 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하여 급성 신부전증을 유발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서도 크레아틴 과다 복용 시 신장 손상 위험을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아주 냉정하고 무거운 말씀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의사의 전문적인 조언보다 화려한 광고 문구나 주변의 카더라 통신을 더 믿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내 소중한 생명보다 눈앞의 편안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꺼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오직 제 진심 어린 경고를 듣고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분들하고만 끝까지 함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났던 63 세강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 강 씨는 평소 기운이 없다며 지인들이 추천한 영양제를 무려 7가지나 매일 챙겨 드셨습니다. 비싼 돈을 들여 건강을 챙긴다고 자부하셨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 여과율 수치가 단 몇 개월 만에 40대까지 곤두박질친 것입니다. 강 씨는 제 앞에서 억울하다며 울먹이셨습니다. 몸에 좋다는 것만 골라 먹었는데 왜 내 신장이 망가졌느냐고요. 저는 강 씨에게 당장 모든 영양제를 끊으라고 처방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신선한 과일과 채소로만 영양을 채우도록 식단을 완전히 바꾸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불과 6개월 뒤 강 씨의 신장 수치는 다시 60대 중반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영양제를 끊는 행위 자체가 강 씨의 신장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예민합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고농축 성분들은 신장이라는 섬세한 장기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폭력과도 같습니다. 자연에서 온 신선한 식재료만으로도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양제를 사기 위해 쓰시는 그 비싼 돈이 오히려 여러분을 병원 침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는 장기입니다. 그 소중한 필터를 검증되지 않은 알약들로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인위적인 알약들 대신에 조물주가 우리에게 주신 천연의 보약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25년 의사생활의 모든 명예를 걸고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신장 건강의 첫 번째 구세주는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를 단순히 맛있는 과일 정도로만 생각하셨다면 정말이지 큰 오산입니다. 이 작은 보랏빛 알갱이 속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의학적 힘에 대해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실시한 아주 놀라운 연구가 있습니다.
무려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9만 3천 명의 사람들을 아주 끈질기게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신장 기능 보존율이 무려 23%나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23%라는 수치는 임상의학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어떤 비싼 약물 처방보다도 더 경이롭고 위대한 결과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블루베리의 그 짙고 아름다운 보랏빛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우리 콩팥의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미세 혈관들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고 피가 구석구석 잘 흐를 수 있도록 돕는 1등 혈관 수리공 역할을 수행합니다. 제가 앞선 부분에서 콩팥은 결국 혈관의 덩어리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렸지요. 혈관이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콩팥이라는 거대한 필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데 블루베리가 바로 그 혈관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수술실에서 보았던 건강한 신장은 선홍빛으로 빛나며 혈관의 탄력이 살아있었습니다. 반면 혈관이 망가진 신장은 검고 푸석푸석하게 죽어 있었지요. 블루베리는 바로 그 죽어가는 혈관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다른 과일에 비해 당분이 매우 적다는 아주 특별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g당 당분이 약 10g 정도로 우리가 흔히 먹는 사과나 포도에 비해 훨씬 낮습니다. 당뇨 합병증 때문에 콩팥이 나빠질까봐 과일 한 조각 마음 편히 못 드셨던 우리 어르신들에게 블루베리는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축복과도 같은 선물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께 비싼 영양제 대신 블루베리를 권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 성분이 거의 파괴되지 않으니 비싼 생과일을 고집하며 지갑 사정을 걱정하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하루에 30알에서 40알 정도를 입안에서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장 세포들은 다시금 활기차게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보랏빛 알갱이 하나를 입에 넣는 습관이 여러분을 차가운 기계 소리가 가득한 투석실의 침대가 아니라 사랑하는 손주들과 함께 걷는 푸른 산책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검증되지 않은 영양제에 현혹되어 소중한 돈과 건강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자연이 우리에게 준 이 위대한 안토시아닌의 혁명을 여러분의 식탁 위로 가져오시고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금 젊게 만드십시오. 콩팥에 미세 혈관들이 되살아나면 여러분의 노후 인생 또한 눈부시게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25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돌보며 직접 확인한 진실입니다. 신장의 정수기 필터가 깨끗하게 정화되고 혈액이 맑게 흐르는 그 기분 좋은 변화를 여러분도 꼭 경험해 보시기를 의사로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블루베리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작지만 강력한 알약입니다. 블루베리가 혈관을 수리하는 1등 공신이라면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사과와 귤 또한 콩팥을 살리는 데 있어 둘째가라면 서러운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먼저 사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과 껍질에 풍부한 퀘르세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고 특히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펙틴은 장 안에서 노폐물과 독소를 마치 자석처럼 강력하게 흡착하여 대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러분, 장에서 독소가 먼저 걸러지면 우리 콩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의 양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 사과를 먹는 것은 콩팥이라는 정수기 필터가 감당해야 할 업무량을 대신 덜어주는 아주 영리한 효도와도 같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많은 어르신들께 사과를 권해드리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칼륨 조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과 껍질을 반 정도는 벗기고 드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사과가 장의 독소를 청소한다면 세 번째 구세주인 귤은 혈관의 탄력을 책임집니다. 귤의 주황색을 만드는 베타크립토잔틴 성분은 우리 몸의 미세 혈관을 튼튼하게 보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콩팥은 결국 미세 혈관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혈관 벽이 탄탄해야 압력을 견디고 노폐물을 제대로 거를 수 있습니다. 특히 귤의 풍부한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여주어 콩팥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든든한 파수꾼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흔한 과일들이 비싼 영양제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작은 정보들이 마음의 위안이 되고 힘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이 소중한 안도의 메시지가 지금 이 순간에도 불안해하고 계실 수만 명의 우리 어르신들에게 더 널리 퍼져나가는 기적 같은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결코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신 좋아요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좋은 과일들도 주스로 갈아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통째로 천천히 씹어서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일을 주스로 갈게 되면 식이섬유는 파괴되고 당분만 급격히 흡수되어 오히려 콩팥과 혈당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콩팥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제가 수술실에서 보았던 그 수많은 혈관의 흐름처럼 우리 몸의 영양분도 자연스럽게 흐를 때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법입니다. 사과의 펙틴이 여러분의 장을 깨끗하게 비워주고 귤의 베타크립토잔틴이 여러분의 혈관을 튼튼하게 지탱해 줄 것입니다. 이 천연의 선물들을 올바르게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콩팥은 다시금 생기를 되찾고 여러분의 노후는 더욱 평온하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사과와 귤 그리고 블루베리가 콩팥에 얼마나 좋은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하고 무서운 사실 하나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몸에 좋은 과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있고 심장을 멈추게 하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칼륨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칼륨은 원래 우리 몸의 근육과 심장을 뛰게 하는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이 칼륨이 소변으로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대한신장학회의 임상 지침에 따르면 혈액 속의 칼륨 농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급격히 높아지면 심장의 전기 신회 이상이 생겨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쇼크사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경고합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마주했던 수많은 환자분들 중에는 몸에 좋다는 과일과 채소를 아무런 조치 없이 과하게 드셨다가 부정맥으로 쓰러져 오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3가지 황금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2시간 물 침지법입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드시기 전에는 반드시 껍질을 벗기고 잘게 썰어서 미지근한 물에 최소한 2시간 이상 푹 담가 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식재료 속의 칼륨이 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때 단순히 담가만 두는 것이 아니라 1시간마다 물을 새 것으로 갈아주시면 칼륨 제거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방법만으로도 식재료 속 칼륨의 20%에서 30%가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살짝 데쳐서 먹기입니다. 물에 담가 두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끓는 물에 재료를 살짝 데치는 것입니다. 열을 가하면 식재료의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안에 갇혀있던 칼륨이 밖으로 더 잘 빠져나오게 됩니다. 아삭한 식감이 조금 사라져서 아쉬울 수 있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심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생명의 조리법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껍질과 씨앗을 멀리하고 소량씩 나누어 먹기입니다. 사과나 배 같은 과일의 껍질에는 영양분이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칼륨 또한 껍질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은 껍질을 두껍게 깎아내고 속살 위주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한꺼번에 많은 양의 과일을 드시면 콩팥이 감당해야 할 칼륨의 부하가 너무 커집니다. 아침에 사과 반쪽, 점심에 블루베리 한 줌, 이런 식으로 시간을 두고 아주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원칙은 귀찮은 요리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장이 내일 아침에도 건강하게 뛸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정수기 필터가 약해졌다면 그 필터에 들어가는 물의 양과 질을 조절해야 하듯이 우리 콩팥이 힘들어하고 있다면 우리가 먹는 음식의 성분도 이토록
세심하게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수술실에서 보았던 그 긴박한 생사의 갈림길을 떠올려 보십시오. 단 한 번의 잘못된 식습관이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이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식탁 위에서 실천해 주십시오. 콩팥을 아끼고 심장을 보호하는 이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노후를 병원 침대가 아닌 따뜻한 가정에서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심장 박동 소리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지켜보는 자식들에게도 가장 큰 행복의 노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알려드린 그 까다로운 수칙들을 지키는 일이 처음에는 무척이나 힘들고 고단하게 느껴지실 수 있다는 점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68, 새 정성민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의 불꽃이 피어오를 것입니다. 정 씨는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은퇴하신 분으로 당뇨를 무려 15년 동안이나 관리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정기 검진에서 콩팥의 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 여과율 수치가 48까지 떨어졌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상 수치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이 숫자는 머지않아 투석을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정 씨는 저를 찾아와 떨리는 목소리로 제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만 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리셨습니다. 저는 정 씨의 두 손을 꼭 잡고 비싼 약이나 영양제 대신 딱 세 가지만 저와 약속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토록 좋아하시던 찌개 국물을 단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아침마다 동네 산책길을 30분씩 천천히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습관적으로 드시던 소염 진통제를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정 씨는 이 세 가지 약속을 정말이지 처절할 정도로 철저하게 지켜내셨습니다. 맛없는 식단과 싸우고 몸의 통증을 스트레칭으로 견뎌내며 오직 콩팥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티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개월 뒤 다시 실시한 검사에서 정 씨의 수치는 48에서 57로 무려 9포인트나 기적처럼 상승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신장세포 자체가 다시 생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남아있는 세포들이 더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이토록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 씨는 이제 투석의 공포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콩팥도 지금 이 순간 결코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제가 지난 25년 동안 수많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환자분들의 손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다시 건강하게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저 최준혁이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 정성민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하신다면 충분히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비싼 약을 찾기보다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시고 국물을 남기는 그 작은 결단이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년에 한 번 무료로 콩팥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 건강검진 제도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 3명 중 1명은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계십니다. 대한신장학회 통계에 따르면 수검률이 68%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의사로서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번 달 안에 꼭 시간을 내어 가까운 병원을 찾아주십시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오래도록 건강하게 곁을 지켜주는 것보다 더 큰 효도와 선물은 없습니다. 만약 이번 달 안에 꼭 검진을 받으러 가겠다고 저와 약속하신다면 댓글에 완료라는 단어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결심 한 번이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 최준혁은 여러분이 병원이 아닌 공원에서 손주들과 활기차게 웃으며 걷는 그날까지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부터 그 기적을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